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원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6월 초 오펙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자발적 감산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제 풀어준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감산 정책은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유가도 좀 많이 좀 하락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근데 이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사우디가 25년도와 26년도에 신규 원유 생산량 필드의 완공이 끝나게 됩니다. 25년도에도 한 60만 배럴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감산은 맥스 24년까지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바로 그 증산,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의 가동 부분 때문에 25년도 가게 되면은 사우디가 감산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할 명분은 사실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감산 정책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 사우디가 돈이 없죠. 최근에 아람코 주식도 추가적으로 팔았고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기름을 팔아야 되는, 물론 여기에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 단가가 배럴당 10불 언더, 기간에 따라서 보는 값은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육상유전 같은 경우에는 5불 내외 정도를 일단 보고 있죠. 물론 사우디 최대 원유 생산지 가와르이전 같은 경우가 벌써 생산을 시작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기처럼 50, 60년 전에 생산되는 것처럼 더 많은 원유가 분출되지는 않아요. 아람코가 IPO 하면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400만 배럴 정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워터컷이라고 하죠. 안 나오니까 물을 때려 넣어서 물과 기름을 같이 뽑아내는 그 비율도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워터컷이 높아지게 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더 많은 기름을 팔아야 되는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감산 완화 정책이 충분히 저로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원유 개발 시추 관련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원유 가스 관련돼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잘 모르니까요. 일단 글로벌 기준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IEF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글로벌 업스트림 오일앤가스의 아웃룩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업스트림, 그러니까 오일앤가스 신규 유전 개발을 위한 투자 금액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IEF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201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오일앤가스 신규 필드를 탐사 개발하기 위한 투자 금액은 7천억 달러가 투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14년 말에 유가가 급락을 해버린 상황이 발생이 됐죠. 이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요. 2020년도에는 3천억 달러대까지 급감했습니다. 물론 이 시기는 코로나랑 같이 겹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탐사 시추 활동들이 어려웠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급난 문제 당연히 있었을 거니까요. 어쨌거나 2014년 대비 반도 안 되는 투자 금액.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냐면은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4, 5년 후에는 신규 유전이 추가로 생산되는 양을 억제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가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물론 저도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시기로서는 상황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물론 유가는 뭐 올라갔었죠. 일정 부분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등장했었던 부분이 미국의 생산량이 줄지 않고 해서 좀 스테디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최근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2020년에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글로벌 E&P 투자 금액은요, 2023년도에 5,770억 달러 수준으로 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는 한 6천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 전망하고 있어요. 이 전망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일앤가스 기업들이 발표한 올해
가이던스에 따른 거를 직계해서 보니 6천억 달러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7년도부터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7천억 달러 정도는 넘어설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레코드 하이 수준의 투자 금액이 다시 집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IEF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 투자가 가능했었던 2022년도부터 올해 2024년도까지의 투자 금액의 증분을 놓고 보게 되면요. 전체 업스트림 투자액 증분의 3분의 1이 북미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중심의 투자는요. 생산량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IEF는요. 셰일이 아닌 전통적 원유 생산 등에 있어서 추가적인 드릴링이 지금부터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2023년 기준 대비 2035년의 생산량이 난 오펙 기준으로는 일간 한 1,40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 대비 한 난 오펙 기준으로 한 20% 정도 된다. 20%가 아까 넘겠죠. 그 정도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상 유전이고 전통적인 유전이죠. 자,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전이 아닌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즉 신규 유전 탐사 개발을 위한 드릴링이 없이 10년 후가 되게 되면은요. 지금 생산량 대비 마이너스 80%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IEF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4년도부터 2030년까지 이 오일앤가스 투자 금액 토탈리 놓고 봤을 때 북미, 그것도 미국이 대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북미가 전체 투자 금액의 56%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56%라고 하는 수치가 감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요. 24년도부터 30년까지 투자액 증분의 전망치를 놓고 봤을 때 중동의 증분 비중은 3.6%,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각각 13%, 12.4%, 북미는 무려 56%. 그러니까 대부분 북미에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이러냐라고 하면 두 번째 그림을 봐주시게 되면요. 이게 미국 셰일 오일의 일반적인 생산량 타임라인입니다. 초기,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드릴링을 해서 수평 시추를 하죠. 수평 시추해서 원유를 생산하게 되면요. 유전이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초기 1년간에 나오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이 70%입니다. 그럼 나머지 2년간은 30%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1년간 이렇게 생산량이 스파이크가 났다가 이렇게 그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드릴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IE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규로 드릴링이 없을 경우에 미국 원유 생산량, 셰일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80%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쪽에다 돈을 때려 박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미국 포함해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23년도가 5,770억 달러 많이 늘었죠. 20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고 이게 27년도 가게 되면 7천억 달러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는 뭘까요? 오일앤가스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2달 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글로벌 34개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2023년도 친환경 관련 투자는 22년도 대비 마이너스 40%, 금액으로 보면은 630억 달러. 그러니까 22년도가 1,000억 달러가 넘어섰죠. 급격히 감소했고 21년도 숫자보다도 신재생 투자가 적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투자를 안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북미예요. 엑슨이나 쉐브론 같은 애들인 거죠. 이들 기업이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엑슨과 쉐브론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 분야는 CCS입니다. CCS는 원유 생산, 가스 생산 중에 발생되는 탄소를 잡아다가 지하에 포집해 놓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CCS의 가장 큰 사업 지속성 명분은 뭐냐면요. 원유와 가스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 에너지 기업의 입장은 미국 내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제일 싸잖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생산하고 이쪽으로만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신재생 투자 관련된 그로스가 세게 나타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연말에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백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미국 중심의 오일앤가스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재생 투자는 중국이 그러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전체 신재생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다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한 투자인 건데 미국은 에너지가 많으니까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시장은 또 이렇게 찢어지면서 나눠지면서 양분되어 가는 구조로 또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신재생 투자는 OECD 기준으로는 더디게 나올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최근에 전기차 판매도 순수 EV, 배터리 EV 같은 경우도 증가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나 이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AAA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자동차 협회입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가요. 최근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게 있습니다. 22년도 서베이의 결과는 뭐냐면 당신은 전기차를 배터리 EV를 살 겁니까? 라고 하니까 25% 정도의 응답자가 난 사겠다라는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 4월에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나는 배터리 EV차를 사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안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2년도에 51%에서 24년도 4월 기준으로는 63%. 안 팔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곳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재생 투자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결국에는 가스 이 부분만 또 계속 강조되고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 3, 4년 안에 바뀔 거냐?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면 최근에 뭐 미국 데이터 센터 뭐 전력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스 가격이 최근에 미국 기준으로 헨리허브 기준 2.5불 하다가 지금 뭐 3불 때까지 다시 올라왔죠. 0.5불 올라온 거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20% 정도 급등했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면요. 미국의 가스 생산 업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내 생산되는 가스를 국외로 수출하면서 수출량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가스 재고가 줄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 가스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미국의 가스 수출 가격은 결국에 내수 가격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운반비나 액화비가 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럴당 10불, MMBTU당 10불의 수입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 생산되는 가스 수출량을 늘리게 되면 재고가 줄어들게 되고 미국 내 소비는 늘거든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 LNG 수출 추가 허용 금지 이런 정책도 이제 상반기에 낸 바가 있겠죠. 물론 이 부분이 트럼프 들어서 다시 엎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미국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25, 26년도에 미국의 신규 LNG 증설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그 영향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2.5, 3불 대 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가스 가격 미국 기준으로도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에너지 기업과 미국 소비자들은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면 미국의 가스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